안녕하세요. 예. 자, 오시느라고 고생들 많으셨어요. 정말. 저 천도인데가 완전히 폭설이죠. 예, 이런 적은 또 처음이에요. 그냥 천도는 살살살살 내리다가 이렇게 하는데 오자마자 그냥 폭설이 내려서 다니기도 힘들고 또 밤이 되면 이렇게 또 이제 추워져서 얼기도 하고 그래서 좀 조심해서 다니시고 또 아까도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이런 날은 참 나오기도 싫고 그런데 과목이 다만큼 민법 아니었으면 안 나왔을 텐데 잘 나오셨습니다. 이렇게. 자, 그래서 오늘 또 달려보죠. 프린트 뭐 받으셨죠? 뭐 다른 건 아니고 제가 계속 말씀드린 것처럼 요 어느 과목이든 다 할 수도 없고요, 다 할 필요도 없죠. 특히 이제 민법은 자주 나오는 테마가 있다고 그랬어요. 한 50개 테마인데 그걸 1년 동안에 계속 이제 보시는 거예요. 근데 뭐 지금 기본 과정에서 50개 테마를 다 볼 수는 없고 한 20개 정도, 지금 생각은 20개에서 24개 정도, 그 정도는 이제 이 과정에서 좀 깊이 들어가는데, 뭐 깊이 들어간다고 이론을 뭐 얘기하시게 되면 좀 그러니까 문제도 이제 같이 풀어보려고, 거기에 해당되는 기출 문제죠. 우리 시험에 나온 뭐 가장 기본이 되는 게 기출 문제니까 보면서 꼭 답을 맞춘다는 얘기가 아니라 요 파트가 이렇게 나오는 거구나,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한번 같이 문제를 풀어보시면 돼요. 그 문제를 적응하는 그런 능력이 있어줘야 됩니다. 뭐 그러기 위해서 하는 거니까 보자고 할 때 이제 보시면 되고요. 자, 의사표시 들어가줘야 되는데, 자, 진도 들어가기 전에 항상 복습을 좀 해봐야 되죠. 일주일 내내 복습하셨죠? 민법만 하셨겠지 뭐. 일주일 내내. 자, 이제 중요한 것만, 지난주에 했던 것 중에 중요한 것만 말씀드릴게요. 민법의 전체적인 구조를 먼저 잡고 들어가셔야 되는데, 민법은 물론 개인과 개인 사이의 권리 의무 관계에 대해서 배우시는 거고, 그 중에 권리 중심으로 돼 있고, 그 권리는 여러 개 중에서 물권이라는 권리와 채권이라는 권리를 주로 배우신다. 자, 근데 그 구조는, 우리 민법은 어떤 원인이 있을 때 어떤 결과가 발생하는가, 그러니까 원인과 결과에 대한 구조로 되어 있다. 전체적으로. 그러니까 다는 아니지만 일반적으로 그렇다는 얘기죠. 근데 원인, 결과 이렇게 들어가게 되면 일반인들이 잘 알아들어요. 그래서 우리 법은 이걸 법률용어로 살짝 바꿔놓는다고 그랬어요. 자, 이 원인을 뭐라고 바꿔놓냐면 법률 요건이라고 해요. 요건.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입에 붙어야 된다고요. 자꾸 이런 단어가 이제 용어를 좀 잡으셔야 돼요. 자, 그럼 그 결과를 이제 뭐라고 그러냐면 법률 효과라고 그래요. 효과. 자, 결국 어떠어떠한 법률 요건에 의해서 어떠어떠한 법률 효과가 발생하는가, 자, 그걸 정해놓는데, 이 법률 효과는 다른 게 아니라, 자,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물권과 채권, 이걸 다 묶어서 권리라고 그러죠. 그 권리의 변동이죠. 변동 일어나는 거. 이게 이제 법률 효과로서, 결과로서 나타나는 거, 우리 민법은. 그래서 기본적으로 누가 뭐 쉽게 해서 소유권을 취득했느냐, 누가 전세권을 취득했느냐, 아니면 소유권을 잃게 되느냐, 이런 것들이고요. 자, 이 권리 변동을 일으키는 원인을 전부 다 법률 요건이라고 그러는데, 수많은 법률 요건이 있는데 이걸 크게 둘로 나눠보면 당사자 의사에 의해서 권리 변동이 일어나는 경우가 있죠. 자, 그런 것들을 이제 전부 다 묶어서 뭐라 한다? 법률 행위라고 그러죠. 법률 행위. 그러니까 여기에는 당사자들의 권리 변동을 일으키려는 뭐가 반드시 있어야 된다? 의사 표시라는 게 반드시 있어야 된다. 자기 생각을 표시하는 거. 자, 여기에 포함이 되어야 되고, 그 대표적인 것들은 뭐 각종 계약이라든지 이런 것들이겠죠. 자, 그런데 권리 변동이라는 법률 효과는 꼭 법률 행위에 의해서만 발생되는 게 아니라 당사자 의사하고 상관없이 발생되는 경우도 있더라는 거죠. 상속 같은 것들. 자, 이런 것들은 전부 다 뭐라고 그러냐면 법률 규정이라고 그랬어요. 법률 규정. 이 구조로 되어 있다. 그러니까 법률 규정에는 자, 의사 표시는 포함되어 있지 않다. 자, 요게 가장 큰 구조로서 이제 우리가 배우실 내용인데, 그 중에 우리가 이제 권리의 변동이라는 것은 살짝 보시면 돼요. 자, 권리의 변동의 모습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눠진다고 그랬어요. 자, 권리 뭐 하는 거? 발생하는 거. 그 발생된 권리가 변경될 수도 있고, 그다음에 없어질 수가 있죠.
소멸이라고 그랬어요. 들어보신 적 있죠? 예. 자, 요걸 이제 권리를 가진 권리 주체 입장에서는 이걸 권리 취득이라고 그래요. 취득. 그냥 변경, 그냥 변경이고, 권리가 소멸됐다는 것은 권리자 입장에서는 권리를 잃게 되는 거니까 이걸 상실이라고 그래요. 상실. 그래서 요 뒷자를 따가지고 권리의 득실, 변경, 주로 이제 법조문에는 이렇게 돼 있어요. 예. 그 중에 우리는 이제 주로 취득하는 것 중심으로 이제 보신다고 그랬고, 취득은 원시 취득 있고, 승계 취득 있고, 승계 취득에서는 이전적 승계하고 설정적 승계, 특히 설정이라는 것을 잘 주의해서 보시는데, 설정은 그 전 사람이 가지고 있는 권리를 전부 다 가지고 오는 게 아니라 그 중에 일부 내용만 가져가는 거. 그게 대표적으로 이제 소유권을 토대로 해서 소유권이 아닌 권리, 뭐 지상권, 전세권, 저당권 같은 걸 취득하는 것을 설정을 한다고 그랬어요. 이런 거 살짝 배우시고 본격적으로 이제 우리는 이쪽을 배우시는 거예요. 요거하고 이걸 배우시는데, 이건 말 그대로 법률 규정이니까 배울 만한 법조문이 있을 때 가서 배우시면 되는 거고, 앞쪽에서는 전부 다 뭐에 대해서? 법률 행위에 대해서 이제 배우시는 거다. 자, 그럼 이제 전체적으로 이제 물권법 들어가기 전에는 다 법률 행위에 대한 얘기가 되고, 여기서 열 문제가 나온다고 그랬어요. 그럼 이 법률 행위를 이제 쭉 또 들어가는데, 이 법률 행위를 보는 순서, 틀이죠 또. 자, 그럼 법률 행위는 물론 뭐 법률행위의 종류, 뭐 단독행위다, 계약이다, 뭐 이런 것들 뭐 간단하게 보시고, 그 법률행위는 하나의 원인이에요. 그러면 이 법률행위로부터 발생되는 결과가 법률 효과인데, 즉 권리 변동인데, 자, 이 법률 행위로부터 이 법률 효과, 권리 변동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두 단계를 거쳐야 된다. 이제 검토를 하는 거예요. 이제 우리는 민법은 항상 소송이 일어났을 때 이제 소송 들어가면 판사가 그걸 가지고 검토하는 기준이 되는 거니까, 그럼 가장 기본적으로는 법률행위가 성립됐냐 안 됐냐 이것부터 따진단 말이에요. 그러면 따지려면 뭔가 기준이 있어야 되고, 그 기준을 이제 우리는 요건이라고 한다. 갖춰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법률행위의 성립 요건 이렇게 나오고, 그럼 성립됐는지 안 됐는지 따졌는데 보니까 요건이 다 갖춰졌어. 그럼 성립이 됐으니까 그 성립된 게 다 효과가 발생되는 거 아니고, 그 성립된 법률행위가 효력이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효력이 발생되기 위해서도 뭔가를 갖춰야 된다. 효력 발생 요건이라고 그러죠. 또는 유효 요건 그래요. 그래서 이제 이 두 단계를 보시는 거예요. 두 단계. 그러면 일반적으로 어느 법률행위든 이제 이렇게 해서 이렇게 가는 건데, 1단계로 이제 성립되냐 안 되냐를 따지기 위해서는 뭘 가지고 따지느냐. 어느 법률행위든 3개가 있어야 성립이 된다고 그랬어요. 3개. 기억나실랑가 모르겠다. 당사자, 그렇죠. 법률행위 하는 당사자가 있어야지.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목적. 목적. 법률행위 내용. 팔 건지, 뭐 임대를 할 건지, 뭐 이걸 우리가 목적이라고 그래요. 목적. 그 내용이라고 그러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의사표시. 그런 거 할 당사자의 의사표시. 이 세 가지가 있어야 법률행위는 뭐가 되냐면 성립이 돼요. 성립이. 그러니까 이 중에 하나라도 빠지면 법률행위는 성립되지 않는 거고, 성립되지 않았다면 효력으로 들어갈 수가 없죠. 그러니까 단계는 항상 이 단계를 거쳐야 된다. 근데 우리는 이런 것은 막 자세히 볼 필요는 없어요. 왜냐하면 주로 우리는 이쪽을 이제 공부하시게 돼. 성립됐다는 걸 전제로 해가지고, 다만 이것은 이제 법률행위를 배우는 순서죠. 목차란 말이에요. 사실은 원래대로 한다면 법률행위에 뭘 보시고, 당사자에 대해서 배우시고, 그 다음에 법률행위의 목적 배우시고, 그 다음에 법률행위에 대한 의사표시 배우시고, 이렇게 들어줘야 되는데, 이 당사자 파트는 우리 중개사 시험에서 빠진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사실 우리 시험은 이 이하부터 이제 나오게 되는데, 그럼 전체적으로 어쨌든 이쪽은 뭐 시험 범위는 아니지만 기본적인 건 잡으셔야 되는데, 자, 이렇게 해서 법률행위가 성립됐는데 그 법률행위가 효력이 발생돼서 자기네들이 원하는 권리 변동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당사자가 3가지 능력을 갖춰야 된다고 그랬어요. 자, 일단은 권리 능력이라는 게 있어야 되는데, 이건 뭐 살아 있어야 된다 그 얘기입니다. 두 번째는 의사 능력이라는 걸 또 갖춰야 돼요. 자, 의사 능력은 이제 정상적인 판단 능력이고, 그 다음에 행위 능력까지 있어야 되죠. 자, 요 3가지가 다 갖춰졌을 때
그 법률행위는 일단 효력이 생긴다고 그랬죠. 그 다음에 목적에서는 네 가지가 갖춰져야 돼요. 그 목적이 확정할 수 있어야 돼요. 매매를 한다고 하면서 그냥 매매하겠다 그래버리면 어느 부동산을 얼마에 매매할지 내용이 확정돼 있지 않죠. 그럼 효력이 생길 수가 없어요. 그 다음에 실현이 가능해야 돼요. 그 다음에 법을 위반하면 안 돼요. 적법해야 되고, 그 다음에 사회적으로 타당성이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여기부터 이제 우리 시험이 봄이니까 이제 쭉 배우셔야 되겠지. 자, 의사표시는 또 두 가지가 갖춰져야 되는데, 일단은 의사는 자기 생각이고 표시는 그걸 외부에 나타내는 거니까 기본적으로 자기 의사하고 표시가 뭐가 되냐면 일치가 돼야죠. 그러니까 이 법은 정리를 잘 해놔야 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공부를 하다 보면 짜증 날 때가 있어요. 여러분들도 가끔 집안 정리 잘 하시나? 그러니까 집안 정리 참 귀찮아하시는 분들 계시단 말이에요. 사실 귀찮아요. 근데 이제 매일매일, 아니면 뭐 매일매일 아니더라도 쓸고 닦고 정리해 놓으신 분들이 계시다고. 그럼 어떤 게 좋으냐면 그런 분들은 물건이나 이런 거 찾을 때 금방 찾아요. 어디가 뭐가 있는지 아는데. 근데 그렇지 않으신 분들은 물건 한 번 찾으려면은 온 집안을 다 뒤진다고. 똑같아요. 공부도 이렇게 딱딱 정리해 놔야지. 정리해 놓지 않으면 막 공부해 놓고 결국은 문제를 푼다는 것은 머릿속에 정리된 것을 찾아서 푼다는 얘기인데, 똑같아. 집안 엉망으로 해가지고 해주신 분하고 똑같이 문제를 보면 어디 있긴 있는데, 그래 어디서 본 거 봤는데, 그래 놓고서는 답을 못 찾아요. 근데 이렇게 딱딱 정리를 해놓으신 분들은 문제가 탁 나오면 이 얘기는 여기저였지, 그걸 딱 뽑아가지고 문제를 금방 풀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항상 저는 그런 말씀들 이제 많이 드리는데, 그 구조를 잘 잡아놓고서 들어가셔야 이게 정리가 된다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의사와 표시가 일치된다고 해가지고 다 효력이 발생되는 건 아니고, 그 의사 표시를 결정하고 표시를 하는 데 있어서 다른 사람의 불법적인 개입이 없어야 된다. 즉 사기나 협박받지 않아야 돼요. 자, 이런 사기 강박을 우리가 이제 하자라고 그러는데, 당연히 하자가 없어야 되겠죠. 자, 이것들을 다 갖춰졌을 때 그때서야 우리 법은 그 법률행위 효력을 인정해서 그 사람들이 원하는 권리 변동을 인정해 준단 말이에요. 이제 권리가 나오면 의무가, 권리 의무 변동 이렇게 돼도 똑같습니다. 그럼 우리는 주로 이쪽을 공부하신다. 이쪽을 이제 순서대로. 근데 이것은 우리 시험범위 가니까 이제 여기부터 이제 쭉 들어갔는데, 그러면 이런 것들이 다 갖춰졌으면 당연히 효력이 있을 테니까 그걸 유효라고 한단 말이에요. 유효겠죠. 근데 현실적으로 우리가 이제 배우셔야 될 것은 이런 것 중에 뭔가 갖춰지지 않았을 때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 이걸 배우신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법률 행위를 배우시는데, 앞쪽에서는 법률 행위를 배우시는데, 그 법률 행위에 정상적인 걸 배운다, 비정상적인 걸 배운다, 비정상적인 걸 배우는 거예요. 비정상적으로 법률 행위 했을 때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 이런 것들, 비정상적이고 예외적인 것을 배우셔야 돼요. 그걸 생각하시면서 들어가셔야 돼요. 그럼 이것들이 다 갖춰진 것이 정상적인데, 그럼 갖춰지지 않았을 때 그때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 그럼 여기부터 여기는 살짝 들어가시면 돼요. 의사 능력이 있어야 되는데 권리 능력은 생각 안 해도 된다고 그랬죠. 의사 능력이 없는 사람을 우리가 의사 무능력자라고 그런다는 얘기죠. 의사 능력이 없는 사람, 아주 어린 애들, 뭐 두세 살짜리라든지 아니면 만취한 사람들, 자, 이런 사람들도 계약은 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성립은 할 수 있지만 그 사람들이 한 법률행위는 자, 효력이 있을 수가 없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뭘 한다? 무효. 이 정도 기억을 하셔야 되겠고, 행위 능력이 없는 사람들, 자, 행위 능력이 없는 사람들을 전체적으로 뭐라 한다? 제한 능력자라 한다. 그러니까 이런 용어들은 잡으셔야 된다. 그러니까 이걸 직접적으로 막 물어보진 않지만 이런 것들이 이걸 하면서 쭉 나온단 말이에요. 그럼 제한 능력자로서 우리 민법에 정해놓은 사람은 세 사람이에요. 미성년자, 그 다음에 정신적으로 좀 문제가 있는 사람들, 피한정 후견인, 피성년 후견인, 그런 사람들을 다 묶어서 제한 능력자인데, 그럼 그런 사람들 능력이 좀 제한되니까 단독으로 법률행위를 하면 안 된다고. 미성년자라면 부모가 대리하거나 부모의 동의를 얻어서 한다거나, 피성년 후견인, 피한정 후견인, 후견인이어야 돼요. 후견인. 근데 그렇지 않고 그냥 자기가 단독으로 했을 때,
자, 이 제한능력자가 한 법률행위는 무효가 아니라 취소사유예요. 취소사유. 그러면 여기서 이제 기본이 이제 나왔죠. 그럼 요 위쪽은 시험 범위가 아니니까 요 정도는 기억을 하시고, 여기부터 우리 시험 범위인데, 그럼 결국은 이런 것들 중에 뭔가 갖춰지지 않았을 때 그 법률행위는 뭐 아니면 뭘로 끝난다? 무효 아니면 취소로 끝나는 거예요. 취소할 수 있는 걸로. 그럼 어떤 경우가 무효고 어떤 경우가 취소인지를 기본 잡으시면서 거기에 대한 내용을 쭉 보셔야 된다고 그랬죠. 그래서 지난주에 아마 이쪽을 했을 거예요. 이쪽을. 그래서 뭐 교재 보면서 하셔도 돼요. 교재 보면서 여러분들이 이 낙서해 놓은 게 있을 거예요. 예, 저하고 같이. 그게 이제 법률행위 목적이 28페이지부터 이제 들어간다고 그랬죠. 그래서 첫 번째 이제 확정성이라는 게 나오는데, 그럼 큰 문제는 없고요. 자, 실현 가능도 큰 문제가 없어요. 그럼 가능해야 되는데 우리는 갖추지 못한 것을 배우시게 되고, 갖추지 못한 것을 우리가 불가능이라고 그런다. 여기는 불가능이라 하지 않고 뭘 한다? 불능이라고 그래요. 불능에서는 이제 원시적 불능하고 후발적 불능을 이제 우리가 아셔야 된다. 그럼 원시적 불능인지 후발적 불능인지를 구별하는 기준점이 있어야 되는데, 그 기준점은 법률행위 성립 당시, 법률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하는 거예요. 그럼 당연히 법률행위 당시를 기준해서 가능해야 되는데, 법률행위 당시부터 불가능한 것을 우리가 무슨 불능이 하는데? 원시적 불능. 그럼 당연히 그 법률행위는 뭐가 된다? 무효가 되겠죠. 자, 후발적 불능은 불가능하긴 한데 법률행위 할 때는 가능했다고요. 근데 법률행위 계약한 이후에 불가능해졌어. 이걸 후발적 불능이라 하고, 그럼 요걸 가지고 조금 짐을 만들어내요. 즉, 건물에 대해서 매매 계약을 했는데, 매매 계약할 때는 그 건물이 있었는데 매매 계약 이후에 그 건물이 불타서 없어졌다. 자, 그랬을 때 그 매매 계약은 후발적 불능인데 무효냐? 자, 보통 사람들은 야, 매매 계약에서 건물이 불탔는데 뭐 더 있을 필요가 없지. 그러지만 아니에요. 법적으로는 이거 그대로 유효가 됩니다. 그러니까 외우는 게 아니라 어느 때를 기준으로 봤어야 된다는 거야. 법률행위 당시. 법률행위 당시는 건물이 있었으니까. 그러니까 그 기준만 쭉 가지고 들어가시면 틀릴 일이 없어요. 근데 자기들 마음대로 막 생각하니까 그러지. 아이고, 계약하고 나서 불탔는데 뭐 이제 있을 필요도 없지. 막 혼자 막 생각한다고. 제발 그렇게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냥 법에서 하란 대로만 하시면, 민법은 특히 굉장히 쉬워요. 그래서 유효무효 이제 유효무효 잡으시고, 적법도 여기서도 이제 조금 시험 문제는 나오는데, 자, 뭐 많이 보진 않았어요. 적법에서 법은 임의법규하고 강행법규로 나눠지는데, 임의법규 또는 임의규정은 말 그대로 법조문이지만 그대로 따를 필요가 없는 거다. 그러니까 그 법조문에 위반해서 약정, 법률행위 했다 하더라도 그건 유효가 되는 거예요. 근데 강행법규는 말 그대로 강행이니까 반드시 따라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강행법규나 강행규정을 위반했을 때 무효가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이쪽에서 시험 문제 나오는 것은 이거라고 그랬어요. 사회적 타당성. 이 부분은 거의 매년 한 문제 이상 나오게 되니까 반드시 잡으라고 그랬고, 이 사회적 타당성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는 사회적 타당성이 있는 거 없는 걸 본단 말이에요. 그 없는 게 크게 보면 두 가지예요. 제103조 반사회질성이. 법률행위 내용이 사회질서에 위반되는 법률행위를 했다. 자, 역시 이거 뭘로 본다? 무효로 보죠. 그 다음에 104조가 있는데, 자, 이 104조가 이제 불공정한 법률행위예요. 공정하지 않단 말이지. 자, 역시 이 불공정한 법률행위도 뭐가 된다? 무효가 돼요. 그럼 일단 시험 문제 나올 게 두 개 있죠. 반사회질서 행위에 해당되냐 안 되냐 하고 불공정 행위에 대한이고, 여기서 살짝 끼어들어가는 게 이제 부동산 이중매매예요. 자, 부동산을 다른 사람한테 팔아놓고 중도금만 받은 상태에서 아직 자기 거니까 그걸 다른 사람한테 또 팔았을 때, 자, 이걸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 이것도 반사회적 행위에 해당되냐 안 되냐, 뭐 이런 것들이죠. 이중매매가 반사회적 행위가 되기 위해서는, 이중매매는 자유민주주의 경제체제에서는 유효라고 그랬어요. 자기가 뭐 팔고 싶어서 파는데, 다만 이게 뭐가 됐다면 적극가담. 자, 이건 이중매매뿐만 아니라 우리 판례에서, 우리 지문에서 적극가담자가 나오면 무조건 뭐다? 반사회적이라고 보시면 돼요. 뭐 적극가담에서 매매를 했다든지 적극가담에서 저작권 설정해 뭐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그래서 결국 문제가 나올 수 있는 게 이 세 가지란 말이에요. 세 가지. 그 중에 요걸 이제 일단 포인트로 잡았죠. 이게 가장 많이 나왔으니까. 그래서 반사회적 행위에 해당되는 것과 안 되는 것 구별했단 말이에요. 자, 여기까지 우리 지난 시간에
보셨던 내용이다. 조금 기억이 나시나요? 예. 자, 그러면 이제 목적까지 보셨으니까 당연히 이제 다음 파트로 들어가셔야 되겠죠? 그 다음 파트가 이제 교재를 쭉 보시게 되면 자, 46페이지. 46페이지 이제 의사표시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딱 틀이 잡혀 있단 말이에요, 법이라는 게. 자, 그러면 의사표시도 사실은 이제 이 앞쪽 법률행위 파트에서는 의사표시하고 좀 이따 보셔야 될 대리, 이 두 파트가 가장 핵심이에요. 어려우면서도 시험 문제가 가장 많이 나오는 거예요. 작년에 의사표시에서 몇 문제가 나왔을까? 4문제가 나왔어요. 법률행위 파트에서 10문제가 나오는데 그 중에 4문제가 나왔다고, 여기서. 자, 그러면 여기서도 정상적인 것을, 비정상적인 것을, 비정상적인 걸 배워야 돼. 비정상적인 거. 그러면 비정상적인 것이 어떤 거냐? 앞쪽은 다 필요 없어요. 이런 것들 보고 가셔서 보지도 마셔. 요거부터 보시면 돼. 자, 비정상적인 의사표시를 배우셔야 되는데 그 비정상적인 의사표시를 또 체계를 잡아보자고요. 그러면 우리가 정상적인 의사표시가 되려면 두 가지, 일치가 되고 하자가 없어야 된다고 그랬으니까 비정상적이니까 뒤집으면 되는 거죠. 뭐하고요? 불일치하고 뭐가 있는 거? 하자가 있는 거. 이렇게 잡아서 들어가시면 돼요. 자, 그러면 의사와 표시가 불일치한 건 또 3가지가 있어요. 비진이 표시라고 있네요. 살다 비진이 표시란 단어, 그런 용어를 써본 적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지만 알고 나면 아무것도 아닌 거야, 정말. 모든 게 알고 나면. 근데 제가 자꾸 얘기하는 게, 법은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는 쉬운 얘기를 어떻게 얘기한다? 어렵게 얘기한다고요. 그걸 받아들이면 돼. 그걸 배우시면 돼. 그러니까 지금 말 배우시는 거예요. 말 배우고 약간 국어만 보시면 돼. 자, 보세요. 비진이 표시인데, 자, 비자는 한자니까 다 안일 비자예요. 그러면 그대로 하면 진이가 아닌 걸 표시했다는 얘기인데, 그럼 진이가 뭐냐? 그냥 그대로 하시면 돼. 진짜 의사란 얘기겠지. 자기 진짜 의사. 응? 그럼 진짜 의사는 자기 진짜 생각을 얘기하겠죠. 그럼 표시를 할 때는 원래 자기 진짜 생각을 표시해야 돼요? 진짜 생각이 아닌 걸 표시해야 돼요? 진짜 의사를 표시해야지. 진짜 생각을. 응? 자기가 먹고 싶다고 그러면 먹고 싶은 생각이 있으면 먹고 싶다고 그러고, 팔고 싶은 생각이 있으면 팔다, 이렇게 들어가야 되는데, 여기는 자기 진짜 의사가 아닌 걸 표시했다는 얘기니까 한마디로 뭐 한 걸까? 거짓말. 그렇지, 거짓말 한 거예요. 거짓말. 그러면 참 우리가 이제 알아듣기 쉬운데, 그러면 참 없어 보이니까 법에서 이런 단어를 써가지고 싹 비진이 표시해서 너도 모르고 나도 모르게 만들 뿐이에요. 그럼 여러분 살면서 비진이 표시, 이제 비진이 표시의 개념을 살짝 알았으니까 비진이 표시 한 적이 있어요, 없어요? 또 없다고 그러겠지. 난 거짓말 한 번도 안 해. 뭔 소리야? 뭐 선한 거짓말, 아니면 거짓말 한다니까. 응? 특히 가장 좋아할 때 이제 부부간에, 당신 다음 태어나도 나하고 같이 결혼할 거야? 그때 생각은 뭐야? 내가 왜 널 하지만 그러면 가정이 붕괴가 돼. 아이, 그럼 당신하고 또 결혼하지. 그렇게 뭘 하고 있어요? 표시하고 있잖아. 자기 생각을 아닌 걸 뭐 이런 식이야. 그러니까 농담, 거짓말. 이걸 이제 법조문상으로는 그대로 진이 아닌 의사표시, 이렇게 얘기해요. 같은 얘기예요. 근데 이제 빨리 찾기 위해서 이걸 비진이 표시라고 그러는 거죠. 이해되셨죠? 네. 그러니까 이제 법적으로 얘기하게 되면 이건 자기가 자기 부동산을 팔 생각이 있었던 거예요, 없었던 거예요? 없었는데 5억짜리를 내가 너한테 2억 팔게 라고 한 거예요. 그랬을 때 상대방이 그래? 5억짜리인데 2억에 팔겠대? 그래, 알았어, 내가 2억에 살게 하고 계약했을 때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 자, 이런 걸 얘기한다고요. 자, 그 다음에 통정의 표시도 보세요. 역시 표시를 했는데 이건 쉽잖아. 진짜, 가짜의 표시를 했단 말이에요. 역시 또 자기 생각하고 다른 얘기를 표시했는데 그 앞에 뭐 자를 붙였어요? 통정자를 붙였지. 그럼 통정이란 단어가 뭐냐? 그것만 밝히면 될 거 아니에요. 통정은 말 그대로 서로 짜고 하는 거예요. 서로 짜고 치는 고스톱이라고 알죠? 네, 짜고 치는 고스톱.
가장 대표적으로 통정의 표시, 현실을 얘기할 때 사업하신 분들은 조금 불안해요? 불안하지 않아요? 불안한다고. 잘 될 때는 잘 되지만 또 어느 순간 또 망할 수가 있다고. 그럼 잘 될 때는 돈 많이 벌지만 안 좋을 때는 이제 경기가 이렇게 막 하고 그럴 때는 자, 빚을 많이 지죠? 그럼 빚을 많이 지게 되면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자기 명의로 되어 있는 부동산이 다 날아가 버릴 수가 있다고. 경매 들어오고. 그래서 자, 사업을 하다가 점점 안 좋아진다. 그러면 우리 사업하신 분들은 가장 기본적으로 뭘 하냐면 자기 명의를 다 누구 명의로? 와이프 명의로 다 돌려놓고 뭐래? 이혼을 하지. 진짜로? 가짜로? 가짜로. 누구하고 짜고? 와이프하고 짜고. 응? 이혼도 법률행위란 말이에요. 혼인도 법률행위고. 근데 둘 사이는 실제로 이혼할 의사가 있어 없어? 없지. 없지만 재산을 지키기 위해서 다 돌려놓고 합의 이혼한 것처럼 짜고서는 법률상으로만, 서류상으로만 이렇게 정리해버린다고. 그리고선 둘이 같이 돌아다니면서 놀고 다니고 있죠. 세금 안 내고 뭐하고. 그 대표적인 뭐가 되냐면 통정 허위 표시가 되는 거예요. 그럼 잘 보세요. 여기는 안 나왔지만 개념을 제가 하나하나씩 체크를 해드렸는데, 자, 비진입 표시는 말 그대로 의사 표시한 사람이 지금 자기 생각이 아닌 걸 표시한 거죠. 이걸 한마디로 뭐 한다? 거짓말했다고요. 가장 쉽게 제가 어떤 뭐 부동산을 여러분한테 줄 생각도 없는데 제가 줄게요. 뭐 했고, 뭐 부동산 팔 생각도 없으면서 뭐 5억짜리를 2억에 팔게요. 이렇게 해서 계약을 했단 말이에요. 이런 걸 비진입 표시라고 그래요. 자, 그러면 이 비진입 표시에서는 의사 표시 한 사람, 이 사람 이제 의사 표시 한 사람, 그래서 이걸 뭐라 하냐면 표의자라고 그래요. 이제 이런 단서. 그럼 이 사람은 자기 생각과 자기가 표시한 내용이 불일치되는 것을 알까요? 모를까요? 거짓말하면서 지가 거짓말하고 있는 것을 알아? 몰라? 알지. 거짓말하게 되면 알면서 하는 거예요. 그러면 상대방은 기본적으로 알 수 있을까요? 모를까요? 모르지. 그 사람의 생각 머릿속을 어떻게 찾아봐요? 제가 지금 여러분이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알아? 몰라? 모르지. 뇌가 투명하진 않잖아. 똑같은 얘기가 돼요. 그럼 상대방은 모를 수도 있고 알 수도 있고 그래요. 거기에 따라서 이제 이 효과가 좀 달라요. 근데 어쨌든 간에 이제 알고 사는 거예요. 여기도 마찬가지죠. 자, 의사와 자기가 한 표시가 의사와 불일치하다는 것을 알까요? 모를까요? 알지. 근데 요거하고 차이점은 상대방도 알까요? 모를까요? 알지. 알 뿐만 아니라 뭐 했어요? 서로 짜고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요 두 가지는 의사와 표시가 불일치하는데, 기본적으로 의사 표시 한 사람이 자기 의사와 표시가 불일치하다는 것을 알면서 모르면서? 알면서 하는 거예요. 알면서. 그런 거 지문 낸다고요. 개념을 물어볼 때 지문 내서 알면서 하는 거야. 차이점은 요건 지만 아는 거고 상대방은 모를 수도 있고 알 수도 있는 거고, 요건 아예 상대방하고 짜고 하는 거고. 그럼 착오는 뭐냐? 자, 착오는 어쨌든 여러분이 사시면서 살짝 들어봤나요? 안 들어봤나요? 착오란 단어 안 들어봤어요? 그럼 착각 들어봤잖아요. 그 착각에 의해서 의사표시한 거예요. 그럼 착각이라는 것은 자기 생각과 요 표시된 게 일치가 된다, 불일치다? 불일치되죠. 가장 대표적으로 우리도 나이 들면서 자꾸 뭘 많이 해? 착각을 많이 하잖아요. 우리 옛날에 이렇게 보면 그 어머니가 지금 우리 어머니도 연세가 많이 되시는데 자녀들이 몇 명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첫째가 있고 둘째가 있고 셋째가 있고 다 이름이 있는데 셋째를 부를 때 셋째를 딱 불러요. 온 애들 이름을 다 불러요. 다 불러오기 시작하는 거야. 얘가 첫 순위, 둘째 순위, 삼순위라고 할 때 삼순위를 불러야 되는데 첫 순위부터 얘기가 나와. 그럼 이 양반의 생각은 삼순위를 생각했는데 표시는 지금 첫 순위를 얘기한 거죠. 네. 뭐 한 거예요? 착오지. 그럼 일치, 불일치. 그럼 불일치라는 걸 이 양반이 기본적으로 그거 할 때는 알까 모를까? 모르죠. 착각이라는 거. 그래. 그 개념을 차이점을 잡으시라는 거예요.
요거 공통점은 의사와 표시가 뭐한 거지만, 불일치한 거지만, 요 두 가지는 표의자가 불일치를 뭐하면서 알면서 하는 거고,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는 표의자가 의사표시할 때 자기 의사와 표시가 불일치하다는 것을 알면서 모르면서 하는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101동에 302로 아파트를 사야 될 것을 그걸 생각하면서 102동에 302호를 얘기한 거야. 지금 불일치하는 걸 모르고서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랬을 때, 그렇게 해서 계약했을 때 그러면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 이런 거예요. 이런 거. 정상적일 때는 당연히 그 계약대로 하면 되지만. 자, 그 다음에 이제 하자에 있는 의사표시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뭐 사기는 많이 들어봤으니까 사기당해서 계약을 했을 때 의사표시, 그 다음에 강박, 협박을 당해서 의사표시를 했을 때 사기 강박이죠. 그럼 기본적으로 사기 강박에 의해서 의사표시한 것은 의사와 표시가 일치하는 거예요, 불일치한 거예요? 일치하는 거지. 왜? 여기하고 떨어져 이쪽에 있으니까. 그러니까 가끔 지문에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는 비진위 표시에 해당된다, 이런 지문이 나와요. 해당돼야 안 돼요? 될 이유가 없잖아 지금. 그래서 체계를 잡아줘야 된다. 이렇게 하고서 공부를 하셔야 되지, 싹 빼버리고 이거 공부하고 이거 공부하고 이거 공부하고 이거 공부하다 보면 막 헷갈려 버리는 거죠. 다시 또 들어갑시다.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는, 즉 협박을 받아서 법률행위 했다는 거죠. 그럼 협박하는 행위는 좋은 행위예요, 나쁜 행위예요? 나쁜 행위죠. 그럼 이 강박에 의해서 의사표시한 것은 반사회적 행위에 해당될까요, 안 될까요? 반사회적 행위에 해당되지 않지. 그렇지. 전혀 다른 동네에 있잖아. 반사회적 행위는 법률행위 목적 파트에서 문제가 생기는 거죠. 아까 제가 큰 틀을 잡아드렸잖아. 그러니까 그걸 잡아서 공부하신 분들하고 그렇지 않으신 분들하고 이제 막 헷갈리기 시작한다니까. 그러니까 물어봤을 때, 강박하고 반사회적 행위는 배우는 것이 다른데 요게 거기에 해당된다 그러면은 아니지, 이렇게 빠져나갈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이게 왜 그러냐 뭐냐를 따지지 않고, 그래서 체계를 정확히 잡고 들어가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11월 12월 과정 한꺼번에는 안 되지. 그 다음에 1, 2월 정도 과정, 거기까지는 제가 이렇게 해드리는데 그 다음부터는 이제 그걸 안다는 걸 전제로 하고 이제 실제로 시험 문제 많이 나오는 거 좀 어려운 얘기를 해드려야지. 우리한테는 시간이 매우 많이 있다, 한정적이다. 한정적일 수밖에 없잖아요. 8주 뭐 이렇게 하니까. 그래서 잘 정리를 하시라고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배워야 될 비정상적인 의사표시가 딱 나왔죠. 5개입니다. 비진위 표시, 통정의 표시, 착오, 사기, 강박. 근데 사기 강박은 같이 묶어서 공부하시면 돼요. 하자에 있는 의사표시에서 110조에 들어가요. 그래서 보통 이렇게 외웁니다. 비통, 착사강, 이렇게 외워요. 일단은 비통, 착사강. 여기에서 시험 문제가 3문제가 나왔어요, 올해. 통정의 표시 한 문제, 착오 한 문제, 사기 한 문제, 이렇게 사기 강박 한 문제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비정상적 의사표시에 뭐가 있는지를 보시고, 그러면 전체 공통점을 하나 더 잡고 들어가 볼까요? 그럼 비진위 표시나 통정의 표시나 착오, 사기, 강박은 정상이 아닌 비정상적인 의사표시니까 이것들의 결과는 유일까요? 아니면 무효 또는 취소일까요? 무효 또는 취소겠지. 그럼 어떤 게 무효가 되고 어떤 게 취소가 되는지 이제 그걸 따져야 되고요. 자, 그거에 대한 결과는 이제 하나하나씩 보면서 우리가 들어가도록 하죠. 근데 사실은 요건 유효도 돼요. 유효도 되는 게 있는데 전체적으로 무효 아니면 취소인데, 요건 하나씩 체크하면서 이제 들어가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1번 들어갑니다. 진위한 의사표시 보시는데, 자, 여기 보니까 기출 표시가 많이 돼 있나요? 딱 하나만 덩그러니 있나요? 그럼 이런데 지금 신경 쓴다 안 쓴다? 안 쓰는 거예요. 이건 나중에 다른 걸 먼저 하고 난 다음에 보셔도 되는 거예요. 그럼 기본은 잡아야지. 그럼 진위한 의사표시, 즉 비진위 표시는 뭔지는 좀 전에 다 설명해 드렸죠? 한마디로 뭐 한 거예요? 거짓말한 거예요. 거짓말한 거. 저 거래하는데 거짓말 쳤다고. 자기가 5억짜리인데 자기가 5억짜리를 2억 팔 생각도 없으면서 2억에 팔겠다 한 거예요. 자, 그러면 5억짜리 부동산인데 제가
팔 생각도 없으면서 2억에 팔겠다라고 여러분한테 표시했어요. 제가 팔겠다는 생각이 없다는 걸 여러분이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없지. 그럼 여러분은 5억짜리 부동산을 2억에 팔겠다고 그러면 사겠어요, 안 사겠어요? 사죠. 그래서 계약을 했어요. 자, 이제 이 계약이 유효냐 무효냐를 따지는 거예요. 그럼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유효가 돼야 되겠어요? 무효가 돼야 되겠어요? 그렇지, 유효가 돼줘야 되는 거예요. 아니, 쉽게 얘기해서 저만 거짓말을 했잖아요. 상대방 여러분은 그 거짓말을 믿고 거래한 거 아니에요. 그러면 결국 민법은 개인과 개인 중에서 누굴 보호해줘야 되냐 이 문제인데, 당연히 거짓말하는 사람보다는 그걸 믿고 거래한 사람을 보호를 해줘야 되겠지. 그러니까 비진입 표시는 의사와 표시가 불일치한 비정상적인 의사 표시지만 결과는 무효다 유효다? 유효해요. 그렇게 해버려야지. 그렇게 안 하고 이걸 무효로 치면은 이건 부동산 거래를 할 수가 없다니까. 만일 그냥 정상적으로 자기가 팔고 싶어가지고 그냥 5억짜리인데 좀 급매로 해가지고 4억에 팔았어. 매매가가 다 체결했어. 근데 팔고 나서 보니까 이 5억짜리가 7억, 8억 막 오르고 있어. 그러면 이 사람이 뭐 하라고 하냐? 아, 그때 매매가 할 때 사실은 팔 생각이 없었어. 나 비진입 표시야. 그러니까 이건 의사와 표시가 불일치하니까 이거 무효야. 그럼 무효라면 당연히 여러분한테 소유권 이전을 해줄 이유가 없지. 그래버리면 등기가 됐다 그러면 다 말소시켜서 찾아올 수가 있다면, 그럼 부동산 거래를 믿을 수가 없죠. 될 수가 없어요. 뭐 그런 이유도 있고, 한마디로 거짓말하는 사람은 보호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표의자가 진위 아니면 알고 한 것이라도 이건 뭐가 있다? 효력이 있다고요. 유효예요, 유효. 그런데 무조건 진위 아닌 의사 표시가 유효가 되는 건 아니고, 그러나 지금 유효인 것은 진위 아닌 의사 표시, 비진입 표시 한 사람을 보호하는 거예요. 그걸 믿고 거래한 상대방을 보호하는 거예요. 믿고 거래한 사람. 그런데 지금 여기 보니까 상대방이 진위 아님을 뭐 하면서? 알면서. 뻔히 거짓말 알면서 자기도 하더라는 거죠. 아니, 거짓말인 걸 뻔히 알면서 거래한 사람까지 보호할 필요는 없다는 거지. 또는 자, 뭐 할 경우? 알 수 있었을 경우에. 자, 여기는 권하죠? 네. 그러면 알았다는 것은 이걸 법률용어로 바꾸면은 뭐라고 바꿀 수 있어요? 악이라고 바꿀 수가 있죠. 자, 권하니까 또는이니까 그것뿐만 아니라 알 수 있었을 경우에도 무효로 하겠다는 거죠. 여기 취소가 아니라 이건 뭐라고요? 무효예요. 이 문장도 한 두 번 최근에 지문으로 뜬 적이 있어요. 답은 아니지만 이거 취소할 수 있다. 틀린 지문이죠? 아주 가장 단순하게 문제를 낸 거지. 그러면 알 수 있었을 경우라는 것을 잘 보시는데, 그러면 알 수 있었다는 것은 알았다는 얘기예요? 몰랐다는 얘기예요? 국어 시간이다. 법은 국어예요. 그러니까 국어를 잘 알아야 돼, 사실은. 이제 나중에 이제 문제 풀다 보면 그걸 지극히 느낄 겁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용어, 그 다음에 국어, 요게 법의 한 60%예요. 내용은, 특히 민법은 내용은 들으면 알아, 다 알아. 비진입 표시라고 어렵게 얘기했지만 제가 설명하니까 다 알잖아요. 그거. 자, 알 수 있었을 경우 알았다는 거예요? 몰랐다는 거예요? 알 수 있었대. 자, 합격했었으라면 합격했다는 거예요? 안 했다는 거예요? 안 했다는 거지. 몰랐다는 얘기예요. 몰랐는데 조금만 신경 썼으면 알 수 있었을 텐데, 그걸 우리가 뭐라고 표현하면 과실이 있다고 그래요. 과실. 부주의. 주의를 좀 기울였으면 알았을 텐데, 주의를 기울였어요? 기울이지 않았어요? 기울이지 않았지. 그런 걸 우리가 뭐라 한다? 과실. 제가 지난번 첫 시간인가 용어 살짝 얘기 안 해드렸나? 여기에서는? 그러니까 고의하고 과실이 있고 선의하고 악이 이렇게 이제 대립이 돼요. 그럼 요거는 말씀해드렸죠. 선의는 뭐 하는 거예요? 모르는 거. 악의는 아는 거. 자, 고의는? 그렇죠. 일부러 쉽게 해서 일부러. 자,
어느 사실을 알면서도 그 결과를 다 인식하면서 행위를 하는 거죠. 근데 과실은 자, 말 그대로 조금만 신경 썼으면 뭐 했을 텐데, 알 수 있었을 텐데 신경을 썼어 안 썼어? 안 써서 몰랐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지금은 뭐 띄엄띄엄 있으니까 그렇지만 한참 뭐 할 때 여기 꽉 찼어. 꽉 차서 막 강의를 들어. 그럼 앉아 있는데 뒤에 계신 분이 커피를 마셔. 자, 그럼 커피를 마시는 분을 치면은 커피가 흘러서 자기 옷에 떨어진다는 걸 알아요, 몰라요? 알면서 일부러 친 것을 뭐라 한다? 고의를 하고, 알지만, 자, 뒤에서 커피 마시는 걸 몰랐다고. 몰랐는데 조금만 뭐 이렇게 일어나거나 뭐 할 때 이렇게 되돌아보면 알 수 있었어요, 없었어요? 알 수 있었는데 그런 거 하지 않고 그냥 휙 일어나가지고 잘못해가 쳐가지고 흘렸단 말이에요. 똑같이 커피 마시는 분의 컵을 쳐가지고 흘렀는데 일부러 한 것을 우리가 뭐라 하고? 고의를 하고, 커피 마시는 것을 조금만 신경 썼으면 뭐 했을 텐데, 알 수 있었을 텐데 신경 안 써가지고 몰라가지고 쳐가지고서 커피를 흘리게 한 것을 과실이라 그런단 말이에요. 의미는 그 정도 보시면 돼. 근데 제가 지금 강조하는 것은 뭐냐면 용어를 잡아줘야 되는 거예요. 항상 법조문상으로는 과실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알 수 있었을 경우 이렇게 얘기한다고. 자, 그러면 알았거나 즉 악이거나 자 또는이니까 두 개 다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둘 중에 하나만 있어도 된다는 얘기예요. 하나만 있어도 무효라는 거지. 그러니까 지문에 진이 아닌 의사표시는 상대방이 표의자의 진이 아님을 알았을 경우에 한해서 무효다. 맞아, 틀려요? 틀리죠. 알았을 경우에 한해서 그러면 이것만 해당된다는 얘기가 되니까. 하지만 진이 아님을 알았을 경우에는 무효다. 그럼 맞는 얘기가 되는 거죠. 이해되셨어요? 이제 그런 식으로 말장을 치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나 요거 둘 중에 하나라면 무효란 얘기예요. 자, 그러면 이제 항상 우리 민법은 또 뭘 잘해야 되냐? 뒤집는 걸 잘 하셔야 돼. 뒤집는 걸. 왜냐하면 써서 얘기하는 거니까 쓴 것은 그냥 한쪽 면만 쓸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그 뒤집은 내용들을 우리가 반대 얘기들을 상상을 하셔야 된다고. 남자의 반대는 뭐예요? 여자. 그러니까 자, 어느 장소에 남자 출입금지. 법조문이야. 자, 남자 출입금지는 여자는 출입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있다는 거죠. 여기에 여자자가 한마디도 없지만 그런 걸 잘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걸. 이게 무슨 법이야. 국어지. 국어예요. 그럼 여기 봅시다. 법조문은 상대방이 진이 아님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는 뭐로 한다? 무효로 하겠다. 안 것을 악이라고 그러고 알 수 있을 걸 과시라고 그러는데 둘 중에 하나면 무효로 보겠다는 거죠. 그럼 뒤집어 보자고요. 그러면 알았다는 거의 반대는 선의가 되겠고, 과실의 반대는 무과실이라고 그러고, 무과실. 또는 과실 없이. 또는의 반대는 뭐예요? 미시겠지, 엔드겠죠. 둘 다 이렇게 들어가줘야지. 그러면 상대방이, 자, 진이 아닌 의사표시에서 상대방이 표의자의 진이 아님을 과실 없이 몰랐다면 또는 선이 무과실을 하면 이렇게 들어가겠죠. 그럼 결과는 뭘로 나와야 돼요? 유효가 나와야지. 요거의 반대니까. 자, 이해되셨어요? 네. 그러니까 시험 문제는 이런 걸 가지고서 가장 기본적으로 장난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무슨 법 과목의 시험 문제야. 이게 지금 국어의 시험 문제죠. 그러니까 국어를 하면서 좀 정확하게 하는 그런 습관을 들이셔야 된다고. 올해도 민법에서 이의 신청 들어가가지고 한 문제가 전부 정답 없으면 전부 정답으로 해서 처리됐는데, 그건 전부 정답이 될 리는 없는데, 그 얘기는 결국은 출제를 잘못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 문제는 다 맞는 걸 해줬어. 근데 왜 그랬냐? 요거 하나를 이 출제자도 안 써서 그런 거예요. 안 써서. 자, 무슨 얘기냐면, 뭐 교재가 있으니까 보시죠.
어디를 보시냐면 저 뒤에 있는 문제를 냈는데, (326페이지를) 한번 봐보실까요? 326페이지를 보시게 되면 거기 3번에 계약 체결상의 과실 책임이라고 나와 있죠? 그렇죠? 네. 자, 거기에 계약 체결상의 과실 책임이 발생하기 위해서는 서술, 괄호 1번 서술 밑에 괄호 2번 요건이 갖춰져야 돼요. 이것도. 자, 요건이 기본적으로 세 가지가 갖춰져야 돼요. 첫째, 무슨 불능해야 돼요? 원시적 불능해야 돼요. 계약 내용이 원시적 불능.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 일방 당사자는 그 원시적 불능이라는 것을 뭐 해야 돼요? 악의 또는 과실. 그럼 이렇게 표현했겠죠.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는 이렇게 들어갈 것겠지. 자, 그러면서 이 사람은 동그라미 3번, 상대방은 그 원시적 불능이라는 것에 대해서 뭐 해야 돼요? 선이 무과실해야 돼요. 그러니까 뭐냐면 가장 쉽게 얘기해서 자, 어차피 이제 1시간 다 지났으니까 오늘 11월 28일 날 아침에 매매 계약을 했어요. 저 시골에 있는 A 건물, 저 원시적 불능할 때 말씀드렸어요. 그럼 이 매매 계약할 때 이 건물 자체가 존재하고 있어야 이 매매 계약은 유효가 되는 거죠. 근데 매매 계약하기 전에 어젯밤에 폭설이 내려가지고 이게 무너져 버렸다고. 건물이 매매 계약할 때 있어요, 없어요? 없어. 이걸 원시적 불능이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첫째 원시적 불능해야 돼요. 그러면 이 원시적 불능은 아니 지금은 뭐 쓰고 할 필요는 없다고 그냥 들으시라고. 이건 유효, 무효? 무효. 자, 무효라면 누가 누구한테 뭐 책임지고 손해배상하고 뭐하고 그럴 일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 없고 그냥 계약서 썼으면 계약서 찍고 그냥 안 됐다고 그러고 그냥 가버리면 된다고. 무효니까. 근데 예외적으로 이제 얘는 얘한테 손해배상을 해줘야 될 때가 있다고. 즉 얘는 얘한테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는 경우가 있는데, 그게 얘가 일방 당사자는 어젯밤에 폭설이 내려가지고 건물이 무너졌다는 사실을, 자, 동그라미 2번입니다. 뭐 했어요? 알았거나 알 수 있었어. 이해됐어요? 예. 네. 자, 근데 상대방 얘는 매매 계약하기 전에 자기가 살려는 건물이 어젯밤 폭설이 내려가지고 무너졌다는 사실에 대해서 뭐 했어요? 선이 무과실해요. 모르면서 과실 없이 몰랐어야 돼. 그러니까 얘는 악의 또는 뭐 해야 되고요? 과실이 있어야 되고, 얘는 전혀 과실 없이 몰랐어야 된다고. 그럼 생각을 해보세요. 이 사람은 이 매매 계약이 유효라고 믿고 계약하겠어요? 무효라고 믿고 계약하겠어요? 유효라고 믿고 계약하겠지. 마음이 얼마나 설렐까? 나는 저 건물 사가지고 어떻게 할지를 다 지금 생각하면서 좀 계약할 거 아니에요. 근데 얘는 이미 어젯밤에 폭설이 내려가지고 자기 건물이 무너졌다는 것을 뭐 했어? 이미 알았거나 또는 과실로 알 수 있었을 텐데 과실이 있어가지고 몰랐다는 얘기죠. 그럼 이 사람이 이 계약을 하고 난 다음에 자기가 산 건물이 어젯밤에 무너졌다는 사실을 알면서, 이제 나중에 알았다고요. 그 무너졌다는 사실을 판 놈이 이미 알면서 매매 계약을 했다라고 생각해 봤을 때, 여러분이 이 사람 감정이입이 돼보세요. 열 받겠어, 안 받겠어요? 받지. 아무 느낌이 없는데 그러시면 안 되지. 야, 미리 얘기를 해주든지. 왜냐하면 이 사람은 또 계약하기 위해서 이 폭설이 내리는데 또 와야 되고 운전해야 되고 또 매매 계약했으니까 수수료도 주고 뭐 다 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럴 경우에는 얘는 얘한테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다. 이게 계약 체결상의 과실 책임이라고요. 여기까지 이해되셨나요? 네, 이 질문에 대해서 문제가 나왔는데 요거예요. 상대방이 자 몰랐을 경우에는 얘는 얘한테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 이렇게 질문을 냈다고요. 이거 맞아 틀려? 상대방이 몰랐을 경우에는 요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사람이 얘한테 손해배상 할 책임이 있다. 맞아 틀려? 그렇죠. 이게 빠졌잖아 지금. 몰랐을 경우 앞에다가 뭐 없이, 과실 없이 몰랐을 경우에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라고 써줘야 되는데
출제자도 뭐 급하게 냈는지 뭐는지 이걸 빼뜨렸다니까요. 자, 계약 체결상의 과실치형이 발생되기 위해서는 배상을 해줄 사람은 뭐 했거나 뭐 하면 돼? 악의가 있거나 과실 둘 중에 하나 있으면 된다니까. 근데 상대방은 둘 중에 하나가 있어야 돼요? 두 개 다 있어야 되는 거야. 두 개 다 있어야 되는데 표현을 이걸 빼버리고 그냥 몰랐을 경우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한다 이렇게 했다고. 그럼 이 질문은 맞는 얘기예요? 틀린 얘기예요? 틀린 얘기를 해서 그걸 이의시청 들어갔다고요. 그래서 그 사람들도 그렇지. 법이라는 것은 단어 하나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버리니까. 그래서 이걸 다 맞게 해준 거예요. 이런 게 민법인데 이렇게 공부를 안 하고선 대충 공부하고서는 또 문제도 대충 풀려고 그러니까 힘들어지는 거지. 그러니까 제가 강의를 해보니까 힘들어 하시는 게 내용을 힘들어 하는 게 아니라 이런 걸 힘들어 하더라고. 문장 구조, 단어 이런 걸 힘들어 하는 거예요. 힘들 수밖에 없지. 왜? 이런 거 해봤어요? 안 해봤어요? 안 해봤으니까 그래요. 그러니까 그런 거 연습을 하시는 거야. 그런 것을. 내용은 어렵진 않아요. 몇 개 빼고는. 민법은 다 우리가 이제 주변에서 여러분들도 해본 적도 있고 주변에 했던 거 본 적도 있고 또 들으면 알 수 있는 거니까. 근데 이런 걸 안 하고 이런 것들을 안 하고선 그냥 그림 그려가지고 비지 표시가 뭐고 이렇게 하고 하면은 그냥 다 알아듣는 것처럼 보인다니까요. 그래서 제가 보면은 강의 들을 때는 알겠는데 문제가 안 풀려요. 전형적으로 우리 수험생들이 하는 얘기예요. 그거 왜 그래? 당연히 강의 들을 때는 자세히 설명해 주지. 근데 어떻게 이게 문제화가 돼가지고 문제 풀 때 뭘 조심해야 될지를 얘기를 안 해줘서 그런다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법을 공부하는 게 아니라 무슨 공부를 하신다 생각하셔? 시험 공부예요. 시험 공부. 문제를 풀어야 돼. 문제를 못 풀면 우리는 백날 요 내용을 뭐 아는 것처럼 보인다 하더라도 헛공부를 하시는 거예요. 시험 공부는. 그래서 제가 이런 질문들이 자주 나와요. 이런 문장들이. 이것도 나오잖아요. 이런 식으로도. 자, 그래서 진야니 의사표시는 효과 정도 일단 잡으시고, 일단 진야니 의사표시는 효과가 두 가지예요. 아무 얘기 없으면 뭐고? 유효. 근데 상대방이 그 진야님을 뭐 했거나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는 무효다. 그럼 뒤집어. 그럼 상대방이 선이면서 뭐라면 무과실이면 다시 유효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문제는 유효일 때는 아무 문제가 없어요. 무효나 취소했을 때가 문제가 되는데, 자, 이거 설명 들어가려면 또 시간이 길어지니까 여기서 잠깐 효력까지만 잡으시고 그 다음 설명은 좀 쉬었다가 좀 들어가도록 할게요. 네, 좀 쉬세요.